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엔 한 1,700개 정도였는데 게놈을 다 이게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컴퓨터 들고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 네. 이제 첫 번째 제가 알게 된 게 그 당시에 이제 우려가 변종이 많이 나와서 엄청나게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변종이 생겨서 백신도 안 들 거고 치료제도 안 들 거다 이런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보니까 이게 RNA 바이러스치고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칭성. HIV 같은 경우는 대칭성이 떨어지는 바이러스라서 이게 조금 더 불안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칭성이 맞아서 제 추측은 이게 많이 접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줄인데 이 한 줄이 이렇게 접히고 그래서 이미 짝을 이뤄서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밸런스를 맞추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진짜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머리핀 같이 그렇죠. 헤어핀. 예. 머리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모양으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머리띠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머리핀을 여러 개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신기하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게놈 해독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게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이 안정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게놈이 3만 개의 이 줄 서열 중에 어떤 지역은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4만 개의 게놈을 다 분석을 해도 절대 안 변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잘 변하는데 어떤 지역이 잘 변하겠습니까? 사람 많은 곳. 아, 예. 사람한테 감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접촉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하는 그쪽은 잘 변합니다. 그러니까 잘 붙으려고. 한국 사람이 아까 타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람 타입은 이 바이러스가 와서 한국 사람 여기에 맞도록 여기에 변해서 이게 붙는 거죠. 독일에 가면 또 독일식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게놈에서 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게 감염을 해야 되니까요. 되게 카멜레온 같네요. 카멜레온 같은 맞습니다. 잘 변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를 핫스팟이라 그러고 자 그러면 이 잘 변하는 지역과 안정된 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백신이든 네. 그 치료제든 만들 때 네. 컴퓨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제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그 적용이 되는 백신을 만들고 싶으면 가장 보존이 잘 돼 있는 절대 안 변하는 지역을 하면 거기를 공략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공통점을. 그러면 4만 개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뭐 백신을 만들든지 치료제를 만들든지 가능해요. 박사님 근데 4만 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게놈을 다 이제 분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가 있고 만약에 제가 지원을 해서 저의 게놈도 다 분석을 해주세요 하면은 이 사람이 제가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이제 예측, 확률이고 당신이 코로나에 걸린 확률은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뭐 나이 많은 어른이신데 네. 혼자 살기 힘들고 하는데 손자도 보고 싶고 근데 뭐 이렇게 식료품 가게를 아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자기 스코어를 보니까 비만에다가 그죠? 확률이 높은데. 유럽형에다가 유전자 타입을 보니 아까 이게 잘 걸리는 타입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네네. 자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그 취약성에 대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걸린다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그래 더 조심할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죄송해요. 너무 재밌어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려면 딱 그 게놈 정보부터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시도조차 못 하는 건데 그 정보를 갖고 이 주변 변두리가 아니라 딱 변하지 않는 항상 불변의 고기를 딱 타겟팅해서 죽여야지만 이제 약이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치료제나 백신도 게놈 정보 있으니까 빨리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디죠? 사실은 치료제와 백신은 이미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미 치료제는 많이 있었고요. 백신도 나오자마자 초기 만드는 건 제가 알기로 3개월 만인가 만들었습니다. 정말요? 우리만 몰랐던 거. 누가 갖고 안 풀고 있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과학 기술은 게놈을 해독하는 거는 그야말로 몇 시간 만에 해독이 돼버리고요. 게놈 정보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걸 바탕으로 몇 달 안에도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이미 뭐 수백 가지 치료제가 몇 시간에서 며칠 만에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왜 안 나왔냐 하면 네.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안정성. 부작용이라든지 그쵸. 뭐 이런 변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제 박종화 교수님 말씀에서 제가 사실은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약이나 백신이 후보가 있을 뿐이에요. 후보 물질. 그리고 근데 사람한테 써서 치료가 되고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다 나았노라라는 데이터는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처음부터 신약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에볼라 그다음에 HIV 이런 데 썼었던 약 있지 않습니까?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약이 아니라 다른 사촌 바이러스에 대한 약을 우리가 현재 후보로 가지고 있고 아하.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게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백신은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 이 도서관처럼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한테까지 가서 실험이 돼야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오해가 없어야 될